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암에 대해서 배웠고 명암에 대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실제로 해보셨을까요? 사실 연습 방법은 조금 어려워서 안 해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명암이라는 게 그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빛이 들어오는 곳에 반대 방향에 생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 빛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걸 표시해 준다면 그림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 그 사실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명암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POP라고 하죠. 글씨 쓰기 활동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한 재료가 집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펜만 갖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집에 색연필이라든가 크레파스라든가 마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귀여운 글씨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명암을 활용해서 이걸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떤 글씨를 쓰실지 어떤 글씨에 활용하실지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좌우명, 혹은 내가 좋아하는 대사, 연예인들의 노래 가사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이 없고요. 사실 켈리랑 비슷합니다만 글씨를 쓰는 방식은 조금 귀엽게 쓸 수도 있고 멋있게 쓸 수도 있고 조금 무겁게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귀엽게 글씨를 써보는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6학년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귀엽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도 물론 글씨를 조금 잘 쓰는 편은 아니라서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펜 선으로 간단하게 글씨를 쓰면은 이거를 꾸미거나 뭔가 좀 변형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켈리나 혹은 POP 같이 글씨를 쓰는 활동의 경우는 글씨를 조금 두껍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펜으로 하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얇게 하되 그 선에 변형을 줘서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연습해서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글씨를 좀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아이가 어른보다 조금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체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은 머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에 비해서 귀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작고 키가 큰 대상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멋있다, 늘씬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요. 머리가 크고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작은 그런 대상은 우리가 조금 귀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동물들 대다수들이 머리가 좀 크고 좀 팔다리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글씨를 귀엽게 쓸 때도 우리가 글씨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크게 그려주시면 글씨가 훨씬 더 귀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펜으로만, 그러니까 선으로만 표현을 해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여기서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물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씨를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둘 다 글씨를 못 썼는데요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6학년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POP를 할 수 있는 기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형태를 바탕으로 이제 명암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걸 다양하게 느낌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게 조금 굵기를 주고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조금 삐뚤빼뚤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삐뚤빼뚤할수록 조금 귀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틀리는 거에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밑그림 없이 바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그리신다면, 이렇게 글씨를 그리신다면 연필이나 다른 펜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위치 정도는 잡아두고 시작하시는 게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겠죠. 글씨가 점점 커진다거나 혹은 점점 작아져 버리면은 그거 자체로 조금 불안정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크기가 비슷비슷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6이라는 글자를 강조하고 싶다거나 혹은 뭐 학년이라는 글자를 강조하고 싶다거나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뜻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글씨를 크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글씨의 크기가 들쭉날쭉 하는 거는 사실 좋은 느낌을 주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여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선생님은 6을 그릴 때 바깥쪽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안쪽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특정 부분을 좀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학자 같은 경우도 히읗을 크게 그렸고요. 년자 같은 경우도 니은을 크게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역 같은 경우 조금 삐뚤, 이게 니은도 조금 이렇게 꺾여 있죠. 이 경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오히려 더 꺾어도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년자의 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휘는 느낌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느낌들을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명암에 대해서 여기 이 쓴 틀에 명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다 명암을 넣어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재료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펜만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색연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은 훨씬 더 색깔이 예쁘고 다양한 느낌 작품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명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혹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구나라는 방향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뀌면 안 돼요. 그 글씨체 내에서 일관적으로 가야 돼요. 이 글씨 내에서 어디는 이쪽이 그림자고 어디는 이쪽이 그림자고 어디는 아래쪽이 그림자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통일감 있지가 않고 무언가 불안정한 느낌을 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정해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이 글씨의 왼쪽 위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래쪽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장 꼭대기 위에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반대쪽에서 해도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했을 때 보통 빛이 이 방향으로 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장 밝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빛과 가장 가까운 부분들이 밝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밝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밝을 겁니다. 이 정도도 밝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밝을 거예요.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하나씩만 줘도 아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죠. 무언가 좀 둥글둥글한 느낌을 주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기본적인 베이스 색깔을 이렇게 선으로 칠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색연필이 있다면 색연필로 칠하셔도 괜찮고요. 펜만 있다면 선생님이 빗금 치는 것처럼 빗금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인 빗금을 쳤는데요. 자, 빗금을 치기 전과 지금과 느낌이 어떨까요? 물론 아까에도 이렇게 동그라미,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표시해 준 것만으로도 느낌이 조금 달랐지만 이 빗금을 했을 때 이 밝은 부분이 확실히 밝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대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밑색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선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두울까요? 자, 아무래도 이쪽이 어두울 것이고요. 이쪽이 어두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두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두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어두운 부분들을 한번 표시를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도 어디가 더 어두울까를 한 번은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여기를 조금 더 어둡게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동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빗금에서 더 어두운 데를 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사이사이에 뜬 공간에 빗금을 몇 개씩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정육면체나 구에서 그림자를 그릴 때 이렇게 여러 번 그어서 표시를 했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빗금으로만 표시를 하셔도 간단하지만 색깔이 들어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조금 쉬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 둘의 차이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식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 글자 자체에서 어두운 부분들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보기에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을 표시해 줬는데요. 그 이전과 비교해 보시기에 어떨까요? 좀 차이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은 좀 이제 색깔을 좀 썼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만 이렇게 빗금으로만 표시를 해도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주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표시가 된다는 느낌만 주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위치가 아니어도 전체적인 방향만 맞으면 뭔가 입체적으로 표현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해보시면서 나는 이쪽에 그림자를 줬을 때 조금 더 느낌이 좋더라, 나는 이쪽에 그림자를 줬을 때 조금 더 좋더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그 감각을 알고 계셔야, 그 느낌을 알고 계셔야 원하는 방향에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림자가 있으면 이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도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글씨 모양에 따라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만 표시하셔도 느낌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지난번 정육면체나 굿대처럼 그림자이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색깔을 다르게 쓸 수 있는 색연필이나 이런 재료를 썼다면은 이렇게까지 진하게 하지 않으셔도 그림자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색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진하게 차이를 둬서 이걸 구분할 수 있게끔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림자가 생기기 전 그리고 생긴 후, 그 다음에 이 빗금이 이렇게 칠해지기 전, 칠해진 후, 이게 선생님이 단계별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단계별 차이를 아마 계속해서 보시면은 조금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림을 그릴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림이란 건 그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POP나 글씨를 쓸 때 모든 글씨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 단계가 추가됐을 때 이런 정도의 느낌 차이를 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계별로 밟아온 거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했을 때 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까지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하시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난 시간에 명암을 조금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씨 쓰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참고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단어도 괜찮고요. 혹은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문장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구를 하나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POP로 표현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연습을 해보시면서 빛이 있을 때 이 그림자가 어느 쪽 방향에 생기겠구나라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사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할 필요도, 그렇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그림자를 그리는 방법을 응용해서 앞에 봤던 이 6학년이라는 글씨 없이 그림자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자가 나오는 위치만 선을 그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언가 튀어나온 느낌을 주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명암의 숙달이 되시고 명암이 어느 정도 그림자가 어느 위치에 생기는지에 대한 감이 생기시면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암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자가 어느 위치에 생긴다라는 거를 찾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글씨 쓰기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